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에 이른 지 7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실제로 경험한 세대는 얼마 남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 국민의 대부분은 그 이후 태어난 세대입니다. 한국통계청의 지난달 통계를 보니 전체 인구 5,139만 명 가운데 80세 이상의 인구가 232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인의 95% 이상이 식민지 국민의 억압과 수탈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국민 대다수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자행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1910년 한일 병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자행한 침략 전쟁을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정당화합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무고한 6천 명 이상의 조선인을 학살했고 1937년 중일전쟁 당시 30만 명 이상의 난징 시민들을 학살했으면서도 자신들의 집단적 범죄 사실을 부인합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한국의 근대화에 유익했다고 말할 뿐 아니라 한국의 명백한 영토인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와 그에 따른 배상을 거부합니다. 일제강점 35년 동안 한국인들이 당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조선의 젊은 남성들을 전쟁터 군인으로 징집하거나 강제 노역장의 노동자로 징용했습니다. 나이 어린 여성들에 대해서는 일본 군인들의 위안부라는 이름 아래 성노예로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돈벌이와 매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의 분단을 공고히 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국으로 피해당한 국가인데 점령국가인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되었고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인 일본은 그대로 존속되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로 인해서 야기된 한반도의 뼈아픈 분단을 죄수로하며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전쟁을 통해 괄목할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남북교류와 한반도의 평화통일보다 분단 상황의 유지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의 우위성을 견지한 채 한국을 자국 방어를 위한 전쟁의 전초기지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950년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한국을 미국의 방어선에서 배제한 이래로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미 동맹에 목을 걸지만 미국은 어디까지나 미일 동맹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미일 군사동맹을 운운하는데 이는 동등한 비중의 한미일 삼국관계가 아닙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미일 동맹의 하부구조인 한국을 미국과 일본의 방어를 위한 최전선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의도를 지녔을 뿐입니다. 이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의도적인 망각과 왜곡을 일삼고 있는 일본이 역사의 과오를 언제라도 반복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이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전력 보유 및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그들 헌법 구조를 폐지함으로 군국주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 그리고 일본 그리스도인들과 연대해서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를 철두철미 해소하고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